여수 국가산단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전북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기수가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00kW급 이하 완속 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넘어섰습니다. 근대 건축물인 옛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재탄생합니다. 목포시는 관광과 문화에 이어 음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축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수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순천 147명, 여수 121명, 목포 93명, 광양 73명 등 20일 하루 8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신규 확진자, 나머지는 과거 사망자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성이 뒤늦게 확인돼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전남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지만 오는 26일부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적용됐고 해제가 결정된 건 2년 만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30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10곳에 충전기 860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86기로 평균 3.6기, 전북은 74기에 평균 3.2기로 전국 평균인 4.1기를 밑도는 꼴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00kW급 이하 충전기가 전남은 74기, 전북은 62기로 각각 전체의 86%와 83%에 달했습니다. 근대 건축물인 옛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음악을 주제로 한 가을 행사와 맞물려 공식 개관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대중음악의 전당이 처음으로 전남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2층짜리 근대 금융건축물이 대중음악의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건물 1층은 근대 건축물에 대한 소개와 옛 호남은행의 역사, 각종 편의시설들로 채워졌습니다. 2층 전시관에선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이난영의 유품과 유명 가수들의 기획전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대 시기에 건축되어진 은행 건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건물로서 대중음악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중음악사와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유명했었던 이난영의 여러 음악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저희들이 구성 연출하였습니다. 목포는 지난 1897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으면서 대중문화도 함께 꽃피운 지역. 목포의 눈물 이난영 선생에서 걸그룹의 시초 김시스터즈, 국민가수 남진에 이르기까지 걸출한 대중가수를 배출했습니다. 목포가 관광과 문화에 이어 음악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전국에서 처음 지자체 주도로 올가을 화려한 음악축제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대중음악을 주제로 이른바 목포 뮤직플레이 행사를 열어 전국 단위의 음악 경연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행사 기간 대중음악의 전당은 목포가 음악의 산시림을 알리는 뜻깊은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뮤직 플레이에 참여하신 많은 가수분들이 그 선배이신 이난영의 음악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저희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시절 민중 속에서 대중문화가 발전했던 목포. 근현대 대중음악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을 완성하고 음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이다솜 아나운서는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도 높은 하늘 볼 때마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요즘 축제도 많이 하길래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남 대표 관광도시인 여수시도 풍성한 지역 축제를 마련해 가을철 관광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하반기 여수 지역 축제에선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여드는 여수 거북선 축제.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다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오는 30일부터 4일 동안 종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수군의 출정을 재현한 통제형 길놀이를 비롯해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 퍼레이드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행사장 곳곳에서 거북선을 찾는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축제의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소동줄 놀이 체험과 전국민 거북선 퀴즈 등 29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작물 사이사이에 전문 연출팀을 저희가 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올해는 600대까지 확대를 시켜서 다음 달 7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역시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남도의 사계절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관과 시군 대표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 전시관 등 총 3곳의 주제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엑스포 광장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대표 음식 판매장과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부스 등을 행사 기간 내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처럼 하반기 지역 축제가 집중된 만큼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비치하고 현장에서 관광객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수시는 이번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할 관광객이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어느새 24절기 중의 하나인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곡식과 채소를 걷어들이는 가을 거지가 본격화되는데요. 추분 무렵이 되면 선조들은 그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판가름하고 풍년이면 국가의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겨작황은 큰 뉴스가 되지 못하죠. 식량 부족 국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커피 한 잔 값보다 쌀 한 돼 값이 싸다고 합니다. 공깃밥 한 그릇에 농가에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 최소 300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충남과 경남 등지에선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가을. 이 농민들의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들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지난 22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정유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2 광주 에이스페어가 22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참가 기업과 합찬사, 제작사가 함께 교류하는 사전 환담을 시작으로 개막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LED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 행사 슬로건을 표현한 개막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개막식 주요 참석 인사들은 콘텐츠별 부스를 살펴보는 전시장 라운딩에 참여했고 주제관 체험에서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슬로건을 구현한 가상 페인팅을 선보였습니다. VR 장비를 이용해서 무등산 서석대 하늘 위에서 보는 문구는 VR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 현재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 역할과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TV 업계도 최근 IP망 서비스와 커머스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을 비롯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최근에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네 마켓을 살리는 거니까요. 또 최근에는 저희 회원사인 SOPP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좀 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5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30개국 334곳의 콘텐츠 관련 회사와 해외 바이어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콘텐츠 품목별 전시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고 콘텐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가벼운 일탈을 뜻하는 키덜트 콘텐츠 전시와 신진 작가 공모전으로 한층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외에도 콘텐츠 관련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상담회, 다양한 이벤트들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정윤철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11시쯤 여수 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있던 염산 일부가 노출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이동 탱크에서 염산을 저장고로 옮긴 후 배관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염산이 소량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2일에는 여수 산단의 또 다른 공장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돼 근로자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포해경이 영암 3호 무량장에서 바다로 추락한 6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23일 새벽 4시쯤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박에 매달려 있는 60대 남성을 구조했으며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 중단을 선언한 현대 3호중공업의 도장 부문을 맡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고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일당 10,000원 인상과 시급제 전환을 위한 임시조직 운영, 연차 휴가 부활 등 잠정 합의안을 작성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회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도 국제 자격증을 가진 인부 채용과 안전장치의 정기적인 점검 등 노동자들이 제시한 조건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 의약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례는 593건 적발됐고 중고 관련 앱과 사이트에서 거래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에서 거래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8년 1,391건에서 지난해 3,489건까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국내 최초로 살아있는 병어류를 전시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여수돌산의 어업인과 협업해 살아있는 병어를 확보했으며 과학관에서 개발한 기술로 생존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어류는 일반적으로 포획 과정에서 쉽게 폐사해 헤엄치는 모습을 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사라지는 명태를 비롯해 수족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해양 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LA 한인축제에 전남 26개 수출 기업이 참여해 전통식품과 해조류 등 다양한 전남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록 도지사는 믿고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전남 음식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